좀 쉬셨습니까? 제가 다시 조금 돌려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발음이 자꾸 보이네. 아웃 오브 레인지 눌러서 서클이 한 사이클이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반복되는 모양이었죠. 다음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루프는 지금은 서클하고 똑같아요. 한 사이클을 한 사이클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한 사이클을 계속 붙여주는 거. 그래서 지금은 사이클이나 루프나 같은 형상입니다. 근데 여기 그림을 잘 보시면 사이클은 요런 그래프일 때 여기 끝이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맞죠? 그래서 루프는 이게 맞춰질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공튀기 같은 경우는 사이클보다는 루프를 쓰는 게 더 맞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핑퐁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우리 공 움직임에서 요만큼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같은 자리로 올라가죠. 여기 내려온 거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요거 지워버리고 지웠어요. 이게 루프죠. 루프. 사이클과 똑같습니다. 핑퐁은 반사이클만 만들었을 때 그걸 뒤집어서 올려줘요. 이렇게. 내가 반사이클만 만들었으면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만들어주고 또 뒤집어서 또 붙여주고 또 뒤집어서 붙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공튀기기 애니메이션에서는 요 핑퐁이 훨씬 편하죠. 반만 만들어서 하면 되니까 반만 만들어서 하면 똑같이 움직여지니까 얘가 훨씬 편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섞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리니어는 요거는 그냥 컨스탄트하고 뭐 비슷하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우리가 만든 액션에다가 이제 우리가 만든 액션에서 여기서 이렇게 보통 컨스탄트는 여기서 이렇게 값이 가거든요. 리니어는 직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컨스탄트는 이렇게 돼. 우리가 만든 값에서 수평하게 움직이는데 리니어는 그래프를 어느 쪽에서 끝났든지 간에 끝난 움직임 쪽으로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리니어. 그 다음에 릴렉티브 리피트는 이 움직임을 요렇게 이렇게 붙여주면서 지금 이제 떨어지고 있는 방향이죠. 그래서 계속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방향이 뭐 위쪽으로 계속 붙여주고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이니까 떨어지는 방향 쪽으로 붙여주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었으면 올라가는 방향 쪽으로 이렇게 계속 붙여주는 우리가 만든 요 애니메이션을 리피트 하는데 가던 방향 쪽으로 계속 리피트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클, 루프, 픽퐁 뭐 요거는 주로 많이 쓰고요. 컨스탄트는 기본이고 요거는 잘 안 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요런 움직임들은 충분히 이제 루프를 걸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어, 핑퐁 말고 루프로 할게요. 얘를 40으로 카피를 시키고 이거를 요거는 보세요. 리피트잖아요. 릴렉티브 리피트입니다. 요만큼의 사이클을 가던 방향으로 같은 사이클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나 서클처럼 만들어졌죠. 루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론, 계속 연장이긴 한데,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얘가 이제 바닥에 와서 딱 부딪힌단 말이에요. 땡 하는데, 우리 봐도 얘가 그냥 쇠공 같은, 또는 나무공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얘를 고무공으로 만들어 보고 싶어. 이게 정확하게 한 바퀴가 아닌갑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40이면 120이나 160까지 해야 사이클이 맞나요? 그렇네요. 이게 고무공처럼 만들고 싶어요. 고무공처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바닥에 딱 부딪힐 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바닥에 딱 부딪힐 때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부딪힐 때는 그림이 0 이상하네. 바닥에 부딪힐 때는 이렇게 타원이 돼야 되겠죠. 이것도 이상한데. 예, 이렇게 정원이 아니라 부딪힐 때는 찌그러져야 고무공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이것을 스트레치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스포츠 만화라든지 또는 디즈니 쪽이나 미국 쪽의 만화들 보면은 이게 좀 많이 그런데, 가는 방향 쪽으로 굉장히 과장시켜서 액션을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공이 찌그러질 때도 실질적으로는 조금밖에 안 찌그러질 텐데 이게 고무공이다라고 하면 바닥에 딱 부딪히면 살짝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원을 줘요. 디즈니 쪽 애니메이션들은. 네, 스트레치 기법인데요. 일부러 그렇게 과장되게끔 만들어요. 보는 사람이 좀 더 액션 있게끔 느껴지죠. 우리 뭐 스포츠 만화 같은 경우도 보면 만약에 뭐 축구 만화다 그러면 주인공이 아주 극적인 장면에서 오른발에 굉장한 힘을 실어서 축구공을 빵 찰 때 그 슬로우로 딱 걸면서 스탑 피킴에서 딱 보여주죠. 그러면 공과 발이 딱 맞는 그 느낌에서는 공이 엄청나게 찌그러져요. 원래는 그래 안 찌그러져. 원래는 아무리 세게 차도 축구공이 그렇게 찌그러질 수가 없어. 그런데 만화에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엄청나게 이렇게 과장되게 찌그러뜨립니다. 그거는 뭐, 나라를 불문하고 그렇게 해요. 좀 더 극적인, 좀 더 재미있는 요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바닥에 딱 부딪혔을 때는 얘가 정확하게 이렇게 와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모양도 좀 변형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렇겠죠? 그래서 변형되게 만들어 봅시다. 이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의문 또는 문제 뭐 이런 게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문제는 다 드렸어요. 이 공을 고무공처럼 바닥에 부딪혔을 때 찌그러질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면 뭐 몇몇 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가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거 푸즈 하시고 이 영상을 여기에서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저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이게 계속 저만 가르쳐 드리면 쭉 따라오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요 애니메이션은 답이 없거든요. 애니메이션은 답이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만들면 되는 게 애니메이션이에요. 내가 내 느낌을 살려서 내가 마음에 들게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도 좋아해 주더라 이러면 굉장히 좋은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애니메이션뿐만이 아니고 3D 그래픽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가 없어요.
기본적인 만드는 방법을 가지고 수만 가지, 수천 가지로 바뀌었네.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응용시키면서 만들어요. 그래서 모델링 하는 방법도 그렇고 뭐 매트리얼 마찬가지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도 애니메이션 하는 것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 방법이 다 달라요. 파일이 1대1로 딱 매칭이 안 됩니다. 우리 IT과 학생들 프로그램 짤 때 보면 뭐 굉장히 간단한 뭐 사칙 연산 이런 것들이야 로직이 똑같겠지만 조금만 꼬우고 조금만 이제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요. 누가 그 프로그램을 짰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들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간단하면 간단할수록 이게 단순화되죠. 방법들이 똑같아지는데 덩치가 크면 클수록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다양해져요. 그래서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픽, 특히 3D 그래픽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끊으라고 했는데 그때 끊었으면은 이 이야기 또 계속 듣고 있겠네. 그래서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난 다음에 아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이럴 때는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네 라고 한 상태에서 나중에 또 가서 응용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하는 방법을 쓸지 여러분이 하는 방법을 쓸지 또는 이 두 개를 혼합해서 쓸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가 좀 이 말이 좀 길어졌는데 투자하시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띄워줘야 되겠다. 일시정지 중 땅땅땅 끝. 자,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 일시정지 다 했다 치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보셨죠? 예, 잘 해보셨을 겁니다. 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는데 100명까지 안 갈란가?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해본 바로는 제가 요 3D 스튜디오 맥스를 가지고 언제부터 했지? 2000 아니다. 맞네. 아니다. 99년도, 99년도, 2000년, 99년도부터 수업을 했거든요. 강의를 했거든요.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 것 같다. 99년도부터 하기는 했는데, 본격적으로 2000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어쨌든 2000년도라고 계산하기 편하게 2000년도부터 했어요. 21년도니까 20년 됐죠? 20년 됐네요. 만 20년 넘었네. 지금까지 결과로 보면 한 100명은 더 넘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 정도가 제가 원하는 답을 내고 그렇지 않으면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굉장히 똑똑하고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걔는 그냥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던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또 나머지 나름대로 다 안 똑같았어요. 모든 방법이. 여러 서너 가지 방법으로 했었는데 또 나머지 방법들은 그 방법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답이 있고 답이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한 게 정말 잘했어요. 저렇게 한 게 잘했어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감독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 맞다 안 맞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는 사람이 이거 멋지네. 나의 감성과 똑같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잘 만든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고 보는 사람이 뭐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뭐 또 그냥 그렇게 그냥 평범한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뭐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골수 팬들 있잖아, 맞죠? 잘 못 만든 것 같은데 그 걔네들이 보면 잘 만든 게 되는 거잖아. 아무튼 답은 없습니다. 제가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말이 좀 많아졌던 것 같아요. 자, 위에서 오토키 켰습니다. 내려오는데
대부분이 이거를 어떻게 했을 거냐면 당연히 찌그러져야 되니까 스케일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 이게 아니구나. 스케일,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눌러서 얘를 당연히 찌그러져야 되니까 요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 조금 과장되게 많이 한다라고 했으니까 좀 더 과장되게까지 하면 뭐 요 정도까지 요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붙여야 되니까 뭐 저는 일단 얼라인 안 쓰고 일단 대충 해볼게요. 딱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딱 붙였을 거예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움직여 보면 내려오면서 스케일이 작아져 버려요. 맞죠? 우리는 내려올 때는 정상적인 움직임이었어야 돼. 여기 딱 왔을 때만 작아져야 돼. 그런데 오토키를 켜면 무브는 상관없지만 스케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니까 스케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0 프레임에 원래 있던 크기 값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내려오면서 작아지는 걸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네, 잘 생각해 보시면 19 프레임까지는 스케일이 일어나면 안 돼. 바닥에 딱 부딪혔을 때 딱 찌그러져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거는 커브 에디터를 열었습니다. 포지션은 지금 뭐 정상적으로 다 돼 있어요. 스케일만 보도록 할게요. 스케일만 딱 보면 어, Z축 쪽으로 스케일이 줄어들었네요. 100에 있다가 대략 한 50보다 조금 작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요게 여기서부터 있으면 안 되잖아. 요게 어디까지 19프레임까지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요렇게 당기는 거야. 이렇게 19프레임을. 이거 잘 못 맞추겠거든요. 잘 안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냥 이렇게 당기세요. 대충 이렇게 당기시고 그럼 키가 이렇게 빠져나와요. 빨간 거는 포지션에 대한 키입니다. 파란 거는 스케일에 대한 키예요. 여기 밑에 여기는 축 색깔이고 여기에서 녹색이 나오면 그거는 회전에 대한 키입니다. 그래서 파란색 키가 이렇게 빠져나왔으면 얘를 19플랜까지 이렇게 당겨. 그러면 19플랜까지는 스케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렇죠? 내려올 때는 내려올 때는 스케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가 19플레임까지 스케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20플레임 딱 될 때 땅! 이렇게 찌그러지는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리면 되겠죠. 21플레임에서 카피시켜서 돌리면 되겠죠. 그러면 원래 거 찌그러진 거 원래 거 이래 됩니다. 플레이 해보면 땅 이렇게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데 땅 이렇게 두 번째 거는 우리 얘는 지금 아직 루프를 안 걸었으니까 요거 그대로 플레이 해볼게요. 찌그러졌어요. 그냥이에요. 찌그러졌어요. 그냥이에요. 느낌이 좀 오시나요? 예. 이렇게. 여기는 원래대로. 원래대로인데 이게 스케일을 하면서 포지션이 조금 내려갔어요. 포지션이 조금 내려갔어요. 스케일 하면서 아까 우리 조금 내렸거든요. 어떻게 켜서. 제가 대충 내린다고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내렸어. 아무튼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뭐 어쨌든 스케일로 했어요. 그럴 때 뭔가 느낌이 확 살지는 않아. 여기에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 스케일을 많이 줬거든요. 굉장히 많이 이 값이 보면 52 탁 내려갔잖아. 47까지 내려갔어요. 여기 이제 키 번호고 여기 키 값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50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40. 더 줘볼까? 20. 확 작게 했어. 그러면 포지션 또 맞춰야 되니까 오토키를 켜고 지금 켜져 있네요. 켜고 얘를 더 이렇게 내려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플레이 해볼까? 팍. 그래도 분명히 작게 했어요. 퍽. 이것도 그냥 루프 걸어봅시다. 느낌이 잘 안 사니까.
이렇게 해서 루프 됐죠? 여기 루프 맞나? 막 루프가 아니네. 얘는 루프를 걸면 안 되네요. 루프를 걸면 안 되죠. 위에서 작아져 버렸으니까. 어, 사이클이 반 사이클이거든요. 사이클이 딱 요만큼밖에 없죠. 그렇네요. 얘는 붙이면 안 되네. 우리가 카피 시켜줘야 되네요. 카피 시킵시다. 어쩔 수 없다. 얘네들은 컨트롤 C. 바닥에 떨어지는 위치에서만 포지션 한번 볼게요. 바닥에 떨어지는 위치가 20프레임, 60프레임입니다. 요거 카피해서 20프레임, 60프레임에 가서 가운데 것 잡고 60프레임에 가면 뭐야? 빠졌네. 가운데 거 잡고 60프레임 잡고 빠지네. 그냥 잡고 가야 되겠다. 네. 뭐야? 요게 미안합니다. 제가 Shift 키인데 Alt 키를 자꾸 눌렀어요. 가운데 거 Shift 키 누르고 카피하면 되겠죠. 그 언리얼 엔진은 카피가 Alt거든요. Shift 키 누르고 카피 60프레임 다음에 프레임이죠. 잠깐만요. 키가 막 꼬이는 것 같은데 포지션만 볼게요. 아, 여기에 있는 여기 포지션 키가 같이 있거든요. 여기 스케일 키만 카피해야 되는데 포지션에 보면 요 키 있죠, 요 키. 요 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키. 이게 같이 카피가 되네. 여기 조금 귀찮네. 요거는 아웃 오브 레인지를 꺼야 돼. 컨스탄트로 할게요. 편의상. 이걸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요 키가 자꾸 복사가 돼서 좀 불편해요. 물론 수정해서 할 수는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찌그러졌다 올라갔다 찌그러졌다 올라갔다 하는데 아까 제가 스케일 값을 20까지 축소시켰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찌그러졌어요. 그럴 때 그렇게 느낌이 안 살아. 여러분들은 찌그러지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느낌이 안 살아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뒤에 지울게요. 지웁시다. 스케일 키 다 지울게요. 새로 할게요. 스케일 키 지우고 미안합니다. 여기서 지우면 안 되는데 원래 거 살려놓은 상태에서 지워야 됩니다. 원래 거 하나 있는 여기에서 원래 거를 지우고 하면 찌그러진 상태에서 가만히 있거든요. 잘 나왔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찌그러진 거고 얘가 원래 거죠. 얘가 원래 거죠. 찌그러진 거를 지우세요. 찌그러진 거를 지우시고 찌그러진 걸 지우시고 그 다음에 원래 거를 지우시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원래 걸 지우고 찌그러진 걸 지우면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포지션도 네, 맞추도록 할게요. 어떻게 켜고 온라인 켜서 똑같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래 상태로 돌렸어요. 자,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스케일을 안 쓸 거예요. 제가 첫 시간이죠. 우리 첫날이죠. Move, Rotate, Scale 설명하면서 유니폼 스케일, 난 유니폼 스케일 설명하면서 하나 더 설명했어요. 스쿼시 설명했어요. 이거는 난 유니폼 스케일. 유니폼 스케일이네요. 요거는 난 유니폼 스케일. 그 밑에가 스쿼시라고 이거 한번 이야기해 드렸는데 이 스쿼시는 오브젝트의 질량은 똑같이 가져가는 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차원으로 보면 그래서 얘를 이 공을 여기 위에서 누르면 다른 쪽으로는 값이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스케일은 카피 시켜놓고 볼까? 스케일은 한쪽으로만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스케일은 아까 우리 스케일 했습니다. 난 유니폼 스케일 여기서 그냥 축만 당기는 게 난 유니폼 스케일이에요. 두 번째 거 요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먹으니까 스케일은 이렇게 하면 그냥 이쪽으로만 작아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네, 스쿼시를 쓰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눌러서 누르면 지금 여기만 봐도 얘는 이쪽으로만 작아진 거고 얘는 이거를 누르니까 X축 쪽으로 이 X축 쪽으로 퍼지죠. 여기서 보면 여기를 누르면 X와 Y축 쪽으로 퍼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공 애니메이션 할 때 스케일로 쟤를 작게 해버리면 느낌이 좀 잘 안 사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쟤가 작아진 거야. 그냥. 튕기는 것처럼 짜보된 게 아니고 쟤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느낌이 안 사는 거야. 정확하게 이러한 애니메이션을 정확하게 스쿼시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케일이 아니라 얘는 스케일이 아니죠. 보시면 셀렉트 앤드 스쿼시라고 되어 있어요. 스쿼시 애니메이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눌렀을 때 반대쪽으로 퍼져나가는 누르는 걸 스쿼시라고 하고요. 반대로 당기는 걸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스쿼시 앤드 스트레치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요걸 써야 돼. 그래야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오토키 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스트레치란다. 스쿼시를 쓸 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여기에서 스쿼시를 하면 얘도 어쨌든 XY축 쪽으로 이제 Z축을 누르면 X와 Y축으로 퍼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XYZ축에 대한 스케일 애니메이션인데 다른 축 쪽으로 퍼지는 걸 자동으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케일로만 하려고 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 작게 했으면 다른 쪽으로는 스케일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스쿼시는 그게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고. 어쨌든 그게 스케일로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이라서 스케일 키가 잡힐 텐데 여기에서 스쿼시를 해줘 버리면 여기에서 스케일 키가 잡히면서 아까와 똑같이 여기서도 키가 만들어져서 내려오면서 작아지게 되겠죠. 내려오면서 스쿼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요 포지션 키 있죠. 얘를 일단 조금 당겨 놓을게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1플레임이든 5플레임이든 상관없어요. 조금만 당겨 놓고 스케일을 스쿼시를 하게 되면 0플레임이 하나 생길 거거든요. 그럼 옮기기 편하니까. 아니면 뭐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커브 에디터 열어서 키를 빼주셔도 됩니다. 귀찮으면 미니 커브를 열어서 당겨 주셔도 되고 뭐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게 요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키를 좀 당겨 놓고 하는 게 좀 편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플레임으로 키를 좀 당겨 놓고 스쿼시 가지고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좀 많이 누를까? 요 정도 누를까? 눌렀어요. 여기 키 생겼어요. 여기 키 생겼어요. 이게 19프레임까지 오면 되죠? 그리고 포지션은 원래대로. 됐나요? 지금 타임바는 20프레임에 있습니다. 20프레임에 있어요. 그래서 얼라인, 다시 얼라인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원래 돌아가는 요거 있죠? 요거를 21프레임에 하나 카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돌아갈 때는 딱 원래 크기로 돌아옵니다. 요거 플레이해서 보면 아까하고는 아까 거 살려놓을 거 옆에다가 놔둬놓을 거 아까하고 보면 느낌을 살펴보면 달라요. 반복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보시고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